여자랑 만났을 때 어색하고 싶은 남자는 없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여자와의 관계가 초반에 실패한다면 내가 어색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90%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실패의 이유는 내 어색함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자의 어색함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관계 초반에서 중요한 건 어색하냐 능숙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가 이 상황에서 편하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즉 여자의 표현작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분위기를 리드해도 여자가 이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하면 그 만남은 결국 실패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조금 서투르고 어색하더라도 여자가 편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그 어색한 모습까지 귀여워 보이고 그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어색함, 여자의 표현작을 푸는 가장 간단한 원리, 그리고 여자의 말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포인트는 하나예요. 관계의 어색함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 어색함은 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표현 제약을 풀어줘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내 어색함을 더는 게 아니라 여자의 어색함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실제 관계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건 어색함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남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색함이 사라진 남자니까요. 오늘 약속이 있어 모임 장소에 일찍 도착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과 둘만 있다면 누구나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색함은 나의 표현이 억압된 상태를 말해요. 즉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생각과 감정을 어디까지 드러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 본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사실 다른 모임에서 본 적 있어요. 그때 되게 인상 깊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주치니까 너무 반가워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난 여전히 어색한 상태일까요? 아니겠죠. 나를 어디서 봤는지 물어보고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적극적인 반응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표현의 제약도 풀리게 됩니다. 어색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접점이 없던 친구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볼게요. 원래라면 가볍게 아는 척하고 조만간 밥이나 먹자는 말을 하면서 헤어지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 친구가 야, 내가 이번에 소개팅을 나가는데 옷 좀 봐줘. 야, 솔직하게 어떤 거 같냐? 새로 산 건데 잘 어울려?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지고 말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겁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해도 나에게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권력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보면 더 명확해져요. 회사에서 사장님과 둘만 있는 상황을 떠올려보죠. 그리고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고민이 많다. 너처럼 일 잘하는 후배가 좀 더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네가 사장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의견을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그동안의 긴장과 거리감이 풀리면서 표현의 제약이 해제돼요. 어색함은 보통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제약을 풀어줄 수 있는 한두 마디로도 어색함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핵심은 즉시 모든 어색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함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남녀관계에서도 단 몇 문장으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유독 여자 앞에서 어색함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말주변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관계의 구조 때문이에요. 어색함은 내가 상대보다 심리적으로 불리한 상황, 즉 의뢰 포지션에 있을 때 주로 생깁니다. 의지할 필요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상대의 평가를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은 딱히 어색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여자가 어색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잃을 게 없으니 의뢰 포지션이 되지 않고 어색함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여자가 어색해하지 않는 건 오히려 남자 입장에선 기회예요. 관심이 없으니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가치 어필을 마음껏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알면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가 보기에 남자가 나쁘지 않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큰 어색함을 느낍니다. 자, 여기엔 태생적인 원인이 있는데 여자는 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체적, 환경적인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한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치를 대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낯선 사람 앞에서 더 경계하고 더 평가하고 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뢰 포지션에 놓이기 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표현에 제약이 걸리고 어색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자가 어색해하는 건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거나 평가받을까봐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는 이런 여자의 어색함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의 어색함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여자 기준에서 서로 잘 맞는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해야 될 말과 행동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어색해한다면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상황이니 표현의 제약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되는 거고, 여자가 어색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화가 잘 진행되는 상황이니 가치 어필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여자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어색함 그 자체가 탐색 신호라는 점이에요. 어색함은 표현에 제약이 걸린 상태라고 했는데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적인 탐색 반응이에요. 눈앞의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질지, 내가 어디까지 표현해도 되는지를 조심스럽게 가늠하는 중이라는 거죠. 만약 인간이 어색함을 못 느낀다면 어떨까요? 조심해야 할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고 경계해야 할 사람에게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악이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함은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에게 호의적으로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티나게 어색한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은 어색함을 풀어주려고 먼저 노력할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나에게 호의적이구나.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속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 거예요. 즉 어색함이라는 방어적인 탐색을 이용해서 상대의 태도를 확인하고 행동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색함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탐색 행동이 있어요. 바로 칭찬이죠. 어색함은 소극적이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방어적 태도지만 칭찬은 적극적이고 의도가 노출되는 공격적인 태도예요. 어색함과 마찬가지로 칭찬을 통해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내 태도를 수정하는 건데 둘 다 탐색 행동이긴 하지만 리스크와 리턴의 차이가 전혀 다른 편이에요. 어색함을 사용할 땐 상대가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잃는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칭찬은 내 의도가 노출되죠. 상대가 화답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지만 상대가 화답하지 않으면 그 티가 나요. 그래서 칭찬은 공격적인 탐색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눈앞의 여자를 보이는 모습 그대로 구체적인 칭찬을 해보는 겁니다. 보조개가 너무 예뻐서 자꾸 눈길이 가는데 SNS에 사진 올리실 때마다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자의 반응을 탐색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여자가 나를 좋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웃거나 장난식으로 화답한다면 가벼운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가며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애매하다면 표현의 단계를 조금 낮춰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게 되겠죠. 이렇게 반응에 따라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태도를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통 어색함을 풀기 위해 칭찬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어색함과 칭찬이 같은 탐색 행동이라서 비슷하게 어색함이 풀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칭찬 방법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여자의 표현 제약을 풀어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부분.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리턴 값이 훨씬 커져요. 자, 예를 들어 상대를 칭찬할 때는 잘하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걸 칭찬했을 때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판단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표현의 적을 푸는 방법은 바로 발설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이 근질근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비싼 돈 주고 구매했는데 그걸 알아본 경우라던가, 신중하게 구매한 차를 알아본다던가, 이 사람이 관심이 있던 전시회 공연 등에 대한 정보를 언급한다던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해 운을 띄운다던가, 이처럼 그 사람이 현재 물리적 시간적 투자를 한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칭찬한 경우라면 발설 욕구가 자극돼서 표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투자한 걸 알아봐주면 얼마나 말하고 싶고 고맙겠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상대가 물질적, 시간적으로 투자한 대상이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상대에게 바로잡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틀린 정보를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걸 이용하는 거죠. 이걸 대화에 그대로 적용하자면 자, 일부러 틀린 정보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열을 올리며 말을 하게 되겠죠. 우린 그때 상대가 말하는 걸 경청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감탄하는 리액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고 앞으로 더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상대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야구의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관심이 적은 다른 소속팀의 이름을 잘못 말한다던가, 아니면 상대가 애정하는 팀의 약간 진한 정보를 언급하는 거죠. 그럼 최소한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서 기분 나쁘지 않게 바로 잡아주는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보통은 야구 누구 팀 좋아해? 왜 좋아하게 됐어?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상대 입장에서 아니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모르면 그냥 모르면 될 걸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틀린 정보를 언급했을 때는 대화에서 오가는 정보는 동일하지만 몰입도가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끈하게 만들어 표현의 제약을 풀고 차원이 다른 몰입도로 어색함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군대, 출산, 정치 같은 주제에서 유튜버가 일부러 살짝 틀린 정보를 던지면 댓글창이 아주 난리가 나죠. 그거 아닌데? 옛날 내용이네. 틀렸잖아. 이렇게 의사표현이 과격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행동 원리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상대가 관심 있는 틀린 정보를 통해서 아주 약하게 도발하고 몰입시켜서 어색함을 강제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격적인 방식이 발설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이었다면 방어적인 방식은 상대가 스스로 말해야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말하게 만드는 건데 바로 해명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기억되려고 해명이란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타인의 오해를 바로잡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전자는 정보에 대한 오해였다면 지금의 경우는 감정적인 오해를 바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오해를 굉장히 불편해요. 본능적으로 바로 잡고 싶어지죠.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오해를 정리해두고 싶다. 이건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욕구가 생기면서 마찬가지로 표현에 제약이 풀리는 원리인데, 예를 들어 오랜만에 팬미팅을 연 연예인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팬들이 즉답이 가능한 가벼운 질문을 하죠. 너무 보고 싶었는데 팬미팅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는 저희를 만나는 걸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긴 한데 왜 그동안 오프라인 자리를 안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장치가 들어있죠. 처음에 우리를 만나는 걸 싫어할 거라는 작은 오해를 제시하고 상대가 직접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강제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을 넣어서 진솔하게 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좀 바쁘기도 했고 물론 보고 싶었죠. 제가 그동안 뭐라고 지냈냐면 이렇게 서로 표현에 주저하는 상태가 해제되면서 교정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오해하게끔 표현하면 상대는 강제로 해명해야 되는 포지션을 갖게 돼요. 우리는 각자 모임, 회사, 학교, 동호회 등 여러 소셜을 가지고 있죠. 저는 여자와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오해입니다. 엄청 큰 오해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풀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오해죠. 여러분도 친구와 싸우면서 오해를 바로잡은 적이 있을 겁니다. 서로가 가진 작은 오해가 뭐야 그런 거였어? 놀랐잖아. 이런 식의 결론을 맞이했을 때 오해는 호감으로 전환됩니다. 오해가 풀려 생긴 안심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으로 치환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오해를 언급하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어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소개팅 나오실 생각이 없다고 들었어요. 아니었나요? 원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셨다는 얘기였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상형과 좀 거리가 있는데도 만나기로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이상형이 저랑 흡사하다고 전달받았는데 어디가 그렇게... 아니에요? 좀 무한한데?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마디씩 오해될 말을 언급해서 어색함을 풀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 표현의 제약을 강제로 풀 수 있도록 작은 오해를 인식시키고 상대가 교정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어색함을 푸는 핵심 원리가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남녀관계까지 이어가는 것. 자, 어색함이란 감정은 결국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여도 괜찮은가, 이런 불확실성에서 시작해요. 즉 상대가 표현의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는 마음이 열리지도 모험을 감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의 제약을 먼저 풀어준 사람이 갖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어색함이 사라진 사람은 그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쁜 여자에게 마음이 쉽게 열리는 이유를 떠올려보면 여자는 이미 외모라는 형태로 가치를 먼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의 좋은 점을 표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결국 여자가 먼저 외모로 좋은 점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먼저 자기 개방을 하면 여자는 반사적으로 마음을 열게 돼요.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좋은 점이나 자랑할 만한 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꺼내게 된다는 거죠. 초면에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인기가 아예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괜찮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버벅이는 게 뭔가 제 행동이 평소와 달라서 더 설레기도 하고 특별한 기분이 들어서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제3자, 타인의 평가를 먼저 개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3자, 나, 상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걸로 단계적 개방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멘트를 쏟는 게 아니라 상대도 자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개방하도록 만들어야만 성공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오픈하되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는 편이다.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 나는 이렇다. 제3자에서 나의 입장까지만 먼저 개방을 해서 상대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 수월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소소하게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나의 개인적인 견해가 맞물리면서
자기 개방이 시작되고 상대 또한 표현의 제약이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 상대가 자기 표현에 거부감이 큰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원래 낯가림이 큰 편인데 오늘 유독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평소엔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전엔 모임에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일부러 말을 많이 했는데 침묵을 없애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달은 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와 동일한 입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 상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관계를 위한 공감대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상대 말에 공감해줘봐야 관계의 결속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공감이라는 건 상대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감은 말 그대로 함께 느낄 감,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나 이번에 대회 나가서 1등 했어. 야, 나도 1등 했는데. 이런 식의 공감을 해봐야 이 관계의 결속력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공감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반대의 부정적인 처지를 공감할 때 결속력이 생깁니다. 아, 기일이었구나. 나도 얼마 전에 기일이었어. 너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고맙다. 말해줘서. 그렇죠? 공감은 나도 너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게 부정적일수록 관계의 결속력은 강해진다. 따라서 상대가 대화에 부정적이라면 나도 같은 경험과 감정을 느꼈던 걸 말해주는 게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더 표현의 제약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방의 주된 속성은 인간관계의 난처함으로 인한 행동들을 언급했을 때 효과가 강해져요.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다 제 생각과 같진 않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편하네요. 어릴 때는 세심한 스타일이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보니까 전혀 좋지가 않더라고요. 세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던 행동들이 계산적이고 깐깐한 사람처럼 전달되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좀 퍼주고 바보처럼 보이고 실실거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개방은 나의 벽을 허물어서 상대도 벽을 허물고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렇게 서로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하게 티키타카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어색함이라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사랑의 두근거림 같달까요? 능숙한 남자는 능숙한 대응과 결과를 내요. 프로페셔널하고 센스도 있어서 여자가 자잘한 걱정과 불만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잊지 못하는 건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것보다 같이 함께 캠핑에 가서 탄 삼겹살, 어설픈 안주를 만들어 먹던 게 보다 깊은 추억으로 남고 소중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처럼 조금은 어색하고 서툴렀던 순간이 오히려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어색함은 내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때만 느끼고 가져갈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에요. 저는 아직도 만났을 때 어색한 느낌이 감도는 여자가 더 좋거든요. 그 어색함 안에는 가능성 있고 설렘이 있고 조금만 건드려주면 금방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신호가 숨어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색함을 첫사랑의 설렘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대한다면 더 두근거리는 만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색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린 영상들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교육 자료를 일시적으로 무료 배포하려고 합니다. 관계의 시작, 대화 구조, 성적 진입, 종합 문제 해결까지 약 3시간 분량의 핵심만 압축해둔 영상 강의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한 어색함의 원리만으로도 여러분이 여자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지겠지만 전체 구조까지 잡히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